어라? 오늘은 제가 있는 KBS 본부에서 시작하는군요.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길래요? 오늘은 드디어 KBS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드디어 저희 고고제휴 찾기가 스튜디오로 입성하는 게 아닌가 작은 바람을 비춰봅니다, 선생님. 이거 주제는 네. 그냥 뭐 딱 보면 아는 곳이라서 나도 핑계 뭐 겸사겸사 여기 KBS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지로 갈 겁니다. 힌트 좀 주세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힌트는 책에서 확인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 멋있는 집 같아요. 약간 부잣집 같은데 뒤에 약간 동산도 있고. 뭐예요, 선생님?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네. 네, 우리 방송되는 날이 5월 18일인데 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예, 부처님 네.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건물이에요. 절이에요? 절이죠. 아, 혹시 관음사? 그 맞았는데 네. 어떻게 그림 보고 관음사라고 그걸 맞췄을까 궁금하네. 제가 아까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관음사가 스쳐 지나갔어요. 우연치고는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현대 불교의 구심점, 시작 이런 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절이죠. 관음사로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내가 먼저 갈까요? 제가 따라가지요. 가시죠. 아하, 이 양옥집 모양의 이 건물이 초창기 관음사의 모습이군요. 조선시대 사찰 철폐령으로 없어졌던 관음사는 근대화 바람이 불던 1908년에 다시 창건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준비한 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관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음사는 한라산 초입에 위치한 제주의 대표 사찰이죠. 운치 있는 전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관음사에 와 보니까 왠지 마음이 경건해진 것 같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보통 사찰들은 산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원래 산에 주로 있는 건가요, 선생님? 불교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는 스님들 자기 수행이고 그래서 주변이 조용한 곳이 좋겠죠. 그러니까 산에다 절을 짓고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을에도 사찰이 있고 여기 관음사의 경우는 뭐 좀 산쪽으로 왔으니까 자기 수행을 주 목적으로 지어진 사찰이겠죠. 그런데 그 고려 시대까지는 네. 계속 국가가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에 사찰이 많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억불 승유 정책을 쓰면서 도시에 있던 사찰들은 대부분 해철됐어요. 억불승유 정책이요? 그건 또 뭐예요, 선생님? 불교는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바꿔버린 거예요. 아, 조선을 세운 신흥 사대부들은 불교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심의 사찰을 없앱니다. 대신 산지의 사찰은 존속시켰는데 사상의 학문인 유학이 종교적 기능까지 담당하진 못했기 때문이겠죠. 조선시대 불교가 쇠퇴하고 승려의 지위가 낮아진 것은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사찰 역시 시대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억불승유 정책이 펼쳐졌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 관음사도 약간 없어졌었던 거예요? 관음사는 고려 시대에 생겼던 절인데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신중 동국여지 숭남 또는 탐라지 이런 데 보면은 조천의 포국 위쪽에 네네. 관음사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조선 중기쯤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죠. 1908년에 관음사를 새로 지은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창건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냐? 근현대 불교. 네. 그러니까 제주 불교를 중흥시킨 분. 그 누구세요? 지금 계신 건 아니죠, 선생님? 예, 그분은 특이하게도 네. 우리 스님 하면 보통 남자 스님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여성이에요. 관음사를 창건하신 분, 안복려관 스님이라고 부르죠. 관음사에는 해월 안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분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여성의 힘으로 사찰을 세운 분입니다. 1865년에 출생한 해월 스님은 늦은 나이에 불교에 입적합니다. 1901년에는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네. 백의 관음을 꿈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백이 관음이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 아, 꿈속에서 말하기를 발심 출가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헌신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혼자서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07년에는 대흥사로 가서 주지 스님의 상좌 네. 스님이 나쁜 병에 걸려 있었대요. 이분이 심력으로 고쳤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불사를 일으켜라 사명을 받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와서 화북에 있는 집에 불상을 모시고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뭐 하는 것과 하면서 막 반발이 심했을 텐데 괜찮았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집을 떠나죠. 출가를 2번 하신 거죠. 그렇게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럼 여기 오면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굴 속에서 네. 살면서 이 불사를 시작했어요. 그걸 이분의 호를 따서 지금은 해월굴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을 떠나 한라산 자락에 터를 잡은 해월 스님은 좁은 석굴로 들어갔습니다. 해월 스님이 3년 동안 기도에 정진하던 석굴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불사를 이어가며 석굴 근처에 관음사를 창건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굴에서 큰 불심을 일으켰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느 대표적인 인물한테는 상징적인 전설이 있잖아요. 이 해월 스님한테는 그런 전설, 내려오는 전설 없습니까?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습니까? 190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비양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분이 관세음 보살을 지성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버선 하나, 옷자락 하나 젖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관음사를 짓기 시작할 때도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파가지고 물이 나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 밖에도 또 여러 기적들이 있었다고 말이 전해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가잖아요. 관음사로 많이 몰려오고 불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지는데 더 보여주실 거 없나요, 선생님? 대웅전 안에 네. 또 봐야 될 게 있죠. 아, 진짜요? 네. 그럼 빨리 가셔야죠, 선생님. 대웅전 안으로 갑시다. 빨리. 대웅전을 빨리. 관음사의 대표 건물인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의 대웅전은 1960년대에 다시 재건됐다죠. 대웅전은 불상을 모셔놓고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법당입니다. 또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관음사가 창건된 이후에 여러 주지 스님을 거치며 관음사는 제주 불교의 중심 사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불교 유산도 보존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목조 관세음 보살 좌상입니다. 나무로 관세음 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나무예요? 예, 나무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소매자락이며 목선이며 네, 손가락 주름이며.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셨군요. 네. 불상을 만든 분이 조각을 하는 스님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색난 스님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1698년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대흥사에 이렇게 안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925년에 대흥사에서 안봉여관 스님이 이쪽으로 관음사로 이운 옮겨왔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 여기로 옮겨왔는지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는 거죠.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네요.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 불교 미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불상 외에도 많은 불교 유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음사 대웅전 이 건물 짓기 전에 네. 원래 다른 건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지붕이 네. 기와가 아니고 얇은 돌로 이었었대요. 근데 그 건물은 왜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1939년에 매일신보에 보면 네. 제주 관음사가 대웅전이니 승방이니 객실이니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 여기 전체가 그냥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후에 다시 지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죠. 그건 바로 사상. 아, 여기가 산 중턱이니까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었겠네요. 인민유격대가 본부로 사용한 적도 있어요. 토벌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완전 공격해야 될 주 목표가 되는 거죠. 1949년 1월 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큰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죠. 그리고 토벌대가 여기를 딱 접수하는 거예요. 그 인민유격대를 도와주는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싹 태워버린 거죠. 어딜 가나 사삼이 빠지진 않네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제주 근대 불교의 성지인 이곳 역시 제주 4.3의 아픔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찰이 불에 탄 자리는 무장대와 토벌대 접전지로 전락했죠. 일부 유산을 제외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관음사는 1960년대 후반에서야 복원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며 제주의 대표 사찰로서 제주의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사삼만 아니었어도 옛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선생님. 옛 모습이 불타버린 점도 있지만은 4.3 때는 스님들도 아주 많이 희생당했어요. 아예 수장당하신 분도 있고 아이고. 또 행불 뭐 이렇게까지 합치면은 4.3 기간 동안에 16분의 스님이 희생됐어요. 다시 이렇게 재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문화를 또 느낄 수도 있게 된 거죠.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찰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얽힌 역사도 또 문화도 알아보고 그런 발길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유익한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마무리 인사는 합장으로 하실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